네, 증권가에서는 정말 매일같이 많은 리포트 그리고 관심 종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과 리포트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사연관의 더블 체크로 함께합니다. 월요일에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참 지난주 월요일에도 우리 차장님 나오셨을 때 시장 안 좋다 이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뉴욕 증시가 더 걱정입니다. 월요일마다 참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주말 그러니까요. 동안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네, 정말로 검은 좀 금요일이다. 정말 네. 편치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은 게 네. 일단은 미국 쪽이 그래도 코스닥 대비해서는 나스닥이 기술주들이 같이 포진해 있는 그런 시장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먼저 120주선을 지난 종가 기준으로 붕괴를 시켜버렸습니다. 큰 폭으로 좀 하회를 하는 그런 음봉이 나타난 상태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코스닥도 지금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게 이번 주 종가상, 금요일이죠. 금요일 종가상으로는 지수들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그런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나와버렸어요. 일단 뭐 대형주들이 급락한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정말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3위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수에 정말로 크게 일조를 해버렸던 이런 부분들인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일단 뭐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시총 상위에 전부 다 포진을 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조금 잘 버텨준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지금 핑퐁 장세인 것 같아요. 네. 하루 올랐다가 하루 빠졌다가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장이 끝난 이후에 차익 실현의 빌미 그리고 단기 매수해서 또 차익 실현을 올리려는 이런 빌미를 가져다 붙이는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지수가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과연 미국의 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이걸 가장 좀 핵심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120주선을 붕괴시킬 가능성들이 농후할 텐데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2600 깨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섣부르게 덤빌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확인을 한 이후에 개인들은 매수에 임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관하고 외국인하고는 다르게 개인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배틀을 볼이 들어오더라도 휘두를 필요는 없거든요. 정확하게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면서 정말 이 종목을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객관적인 백데이터들에 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때 그럴 때만 배틀을 휘두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망하는 스탠스를 일단은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워낙에 지금 연속성이 없는 핑퐁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빅스텝은 뭐 확실시 되었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미리 약재가 선 반영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급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관련된 종목들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 어떤 리포트로 시작해볼지 첫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현대글로비스 깜짝 실적을 냈죠. 너무 잘 나온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잘 나온 실적이다라는 리포트인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일단은 저도 제목을 보고 정말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환율 효과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잘 나올 것은 예상을 어느 정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잘 나왔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런 리포트들이 좀 리뷰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글로비스인데요. 지금 높은 가격과 물량 회복까지 했을 때는 눈높이를 상향해야 된다는 리포트도 또 추가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환율 효과라던가 어떤 물가 상승 부분 그리고 물류체인 부분에서 혼선이 오히려 이런 기업들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컨센서스를 거의 30% 이상, 많게는 증권사에 따라서 40%까지도 상회하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기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에요. 4,263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많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유통과 해운 부문에서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대급으로 또 나와 주었고요. 우호적인 환율에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중고차의 또 판매가 증가되었던 부분들. 왜냐면 아까 전부 다 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중고차 쪽으로 굉장히 매매들이 활발해지고 몰리는 그런 기현상들이 발생이 되면서 어떤 물가지수 자체도 에너지라던가 중고차 관련해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기간 유지가 되어 왔었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원자재 가격이 전부 다 올라가다 보니까 비철 금속의 가격 상승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실적에 기여가 되었다라고 리포트들은 좀 예시를 들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 CKD라고 하는데 이게 빠른 수송을 위해서 항공편에서 어떤 완제품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요. 부품이라던가 반제품 형태로 조립을 해서 효율화를 시키는 그런 수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해외 공장 쪽에서 오히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니즈들을 반영하면서 CKD 관련된 매출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전 부문이 거의 고르게 올라갔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기여했던 부분은 이제 유통과 해운 부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0원 정도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은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물가 상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 굉장히 높게 계속적으로 8.5% 수준까지 폭등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인정을 다 하겠다 하더라도 실적은 굉장히 더 그 이상으로 잘 나왔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항상 잘 나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피크아웃 우려거든요. 화학 쪽이 엄청나게 잘 나갈 때 리포트들 정말 신고가 리포트 계속 냈는데 하염없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해운주에 대해서도 HMM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글로비스도 어떤 유통망 개선이 이루어지고 난다면은 이거 실적 반짝 실적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조금 더 대내외적인 변수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밸류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사업도 꾸준하게 잘 되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 되지만 거기다 더불어서 미래의 신성장 동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스마트 물류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물류 솔루션 사업을 더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이 한 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중고차 유통 부분에서 채널을 확대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요즘엔 중고차 플랫폼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놓칠 수 없는 시장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국내에서는 경매 중심으로 했었어요. 현대글로비스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도매 사업까지 영위하면서 플랫폼 기반의 어떤 브로커리지 그리고 경매 사업 확대 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가 가장 부각을 받으면서 이 사업들이 붙으면은 기업들의 밸류를 올려주는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성장주들의 진통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친환경 쪽으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LNG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암모니아나 수소같이 친환경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운송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친환경의 밸류를 가져다가 붙이기에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설비 거점, IT 이런 쪽으로 캐펙스 투자가 7천억 정도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1분기에 집행된 내용 보면은 굉장히 투자는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투신과 사모펀드 위주의 기관 수급도 굉장히 원활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포트 내용에 좀 동의하는 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현대글로비스 관련된 리포트와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 여러 증권가에서 지금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지만 조금은 또 고점인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같은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 혹시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현대글로비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22만 원 고점 부근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이 만약에 계속 받쳐준다면 충분히 돌파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섹터 내에서 대안주를 좀 찾아보자면
보면은 같은 물류 기업이에요.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기업이 또 있는데요. 이 기업은 한솔그룹 계열의 종합 물류 기업입니다. 그래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운송이라던가 트럭 운송, 그러니까 육해상을 전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 해상과 항공까지도 포워딩을 같이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합 물류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일단은 한 6만 원 정도 좀 잡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000원이겠죠? 네, 잘못 아무래도? 말씀드렸어요. 네. 6,000원이네요. 네. 네, 한솔 로지스틱스 목표 주가 6,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 어떤 리포트 체크해 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이번에는 반면에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그런 네, 기업이네요. 맞아요. 한번 리포트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뭐 조선 쪽들이 전부 다 실적이 좀 하회가 됐어요. 네.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러시아 쪽에 수주가 있었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리스크 조절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1분기 영업 손실이 났는데 한 950억 정도가 났습니다. 컨센서스를 한 13%가량 하회하는 이런 실적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한 300억 정도의 추가 손실이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실적 배경은 일단 해양 플랜트 잔고가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1분기에 수주가 없었어요, 아예. 해양 플랜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향후 2분기, 3분기, 4분기에 수주들이 일어나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높은 저성가 물량들이 많이 건조가 됐습니다. 그만큼 어떤 약간 경쟁사들과 경쟁을 하면서 저가 수주를 했던 부분들도 좀 되겠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재, 원소재의 가격이 워낙에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종합적인 손실을 좀 불러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에는 컨테이너선 9척 그리고 LNG선이 5척이 수주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 플랜트는 수주가 전무합니다. 이거 빨리 좀 붙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22억 달러를 수주를 했는데요. 수주 목표 달성률은 괜찮아요. 분기로 따졌을 때 4분의 1 채웠습니다. 한 분기에 4분의 1 채웠으니까 나머지에서 잘 채워주면 100%는 채우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수주 프로젝트예요. 이게 전체 수주 잔고 중에서 35%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타사 대비해서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또 삼성전자 평택의 반도체 공장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1,900억 규모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잘 들여봐야 되는 게 기공사에서 진행이 이미 됐던 물량들을 수주 공시를 낸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양 플랜트에서 수주가 없다 보니까 잔고 부족을 그걸로 공시를 대체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단은 21년 1분기에 수주 잔고가 집중이 됐기 때문에 타사 대비해서 실적 개선 속도가 좀 느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리스크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삼성중공업 체크해봤고요. 아무래도 실적 개선 전망이 더디기 때문에 대안주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래서 좀 실적 개선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는 현대 미포조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강점이 리드타임 단납기입니다. 단납기의 리드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타사보다도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금으로서는 조선에서는 가장 큰 강점이에요. 왜냐하면 수주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재무제표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을 목표가 11만 원에 중소형 컨테이너선 발주세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목표가 11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안주로는 현대 미포조선 주셨습니다. 지금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사영관 차장님의 유망주 체크해 볼 텐데 제노코 이 종목은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전문가분들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다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주 개발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뭐 대형 기업들도 있지만 강소 기업들의 미래를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고요. 항공 우주 산업 쪽 요즘에 굉장히 핫한 분야죠. 거기다 군사, 전술, 정보통신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형 무장 헬기라던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이런 쪽들로 부품 공급 이력이 좀 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도 2019년도부터 굉장히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에 들어왔습니다. 거기다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항공, 우주 이런 쪽들을 외치면서 그쪽으로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강소 기업들의 주가는 다른 어떤 기업들 대비해서 조금은 더 견조한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제노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좀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28,000원에서 오늘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4만 원 1차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로 4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제노코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